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14일날 바닥을 찍고 나서 잠깐 반등을 하다가 또 빠졌다가 좀 다시 반등을 하다가 오늘 또 밀렸고요. 뭐 되게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깨지면 아마 이제 더 크게 무너질 텐데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이따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상대 강도 먼저 보시죠. 그래서 상대 강도가 뭐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전기전자가 사실 끌고 왔던 거고 반도체가, 근데 이제 상대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이제 이 말인 즉슨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5영업일 전이나 20영업일 전이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가 약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결국 기술적 반등이 더 있냐 없냐의 문제지 뭐 사실 주추세는 일단 하락일 확률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이제 추세라는 게 결국 한 번 무너지면 이제 쭉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오히려 다른 건 이제 올라오고 전기전자는 저는 계속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다 참고 삼아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라오는 추세로 돌아섰죠. 이게 쭉 하락 추세가 올라오는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 안에서 전기전자도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 이제 추세가 꺾였더 이제 좋지 않은 추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뭐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수급 쪽 살펴봐도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일단 다 숏 추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순 포지션이,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이 좀 숏 추세로 돌아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치솟다가 이제 전 주가가 치솟다가 이제 큰 폭으로 낙폭을 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외국인 추세랑 비슷하죠. 이게 역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올라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로 봐선 여전히 사실 고평가이긴 하고요. 근데 반도체 가격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들어와서 뭐 저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그건 좀 이따 차트 때 보도록 하고, 뭐 나머진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 이렇게 넣어놨는데, 결국 전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주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방송 대비해서 9일 대비죠. 이게 9일 대비인데 지난 방송이 사실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9일 맞나? 아무튼 이제 그럼 9일 대비해서 한 3.1조 정도 신용장고가 전체 감소했다. 대다수가 유가증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조금 여기 있는 차트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죠. 일단 V코스피 살펴보면은 변동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어서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모습이죠. 증시가 결말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빅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나머지 뭐 다 있는 것 넘어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 ADR 자금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상황이고, 여기 200일 이평에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반등하다가 좀 여전히 그러니까 약세로 가다가 조금 다시 이제 조금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나 등등등등 다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뭐 결국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크게 세 개라고 볼 수 있겠고, 추세랑 모멘텀이랑 트리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하고 122평이 이제 크로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제 그게 조금 긴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됐고 한 번도 아직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봉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롱 추세인데, 그걸 이제 조금 있어서 조금 추세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제 기준선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기준선으로 봤을 땐 추세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의 둘 중에 하나는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속도는 이제 TSR이라고 이제 2평의 이격의 간격인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속도화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면 속도가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매도하고, 요럴 때 매도하고, 이번엔 요럴 때 매도하고, 롱을 안 들어갔겠죠. 이제 그럼 여기서 저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냥 이 봉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뭐 이거 반등하는 거 상관없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끝냈을 거면 이렇게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확정인 거고 이제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뭐 사실 여기서 120에서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반등이 매물대에서 잘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한번 매물대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이 사실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추세선을 지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노란 색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밀렸던 거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재차 뚫리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숏뷰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전 한번 이게 쌍바닥으로 해서 눌러주고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되돌림으로 해서 뭐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여기 깨지면 이제 미련 없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여전히 속도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추세까지 꺾이진 않았지만 뭐 좋지는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닌 그런 자세. 니케이도 뭐 긴 추세선을 뚫리지 않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추세선을 위로 뚫려 마는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냥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여기가 매물대죠. 여기랑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그래서 여기가 먼저 깨지냐, 여기가 먼저 깨지냐 일 텐데, 일단 뭐 밑에 가능성이 길게 봐서는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추세는 살아있지만 여전히 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꺾여 있지만 속도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올라와 있고 속도도 올라와 있으니까 상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긴 추세는 꺾였고 속도는 상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꺾였죠. 이제 속도도 꺾이고 추세도 꺾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숏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 속도가 떨어지는 이때부터 숏 진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숏을 칠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살펴보면은,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꺾여 있지만 추세는 올라와 있어서 그냥 중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가고 개별 종목 살펴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매물대로 지금 잡혀 있고 여기가 지지되느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얘도 추세선 그어보면 사실 그릴 수 있었겠죠. 이렇게 뭐 딱 정확하게 이거죠. 뭐 굳이 억지로 그리지 않아도 뭐 여기서 그리든 여기로 그리는 게 맞긴 하겠네요. 여기서 이 상단을 딱 그어서 그어보면은
여기서 그냥 거의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돌파는 될 확률이 조금 더 전 높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여기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뚫리면 그럼에도 미련 없이 가자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냐 아래냐 반등을 하냐 볼 수 있겠고, 여기도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는 깼고, 그럼 여기 추세선이겠네요. 요 추세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N자 나오고 나서 빼지 않을까 싶은데 또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랑 속도가 다 빠지고 있으니까 뭐 좋을 게 없다. 뭐 반토막 났죠? 지금 사실 반토막이 났다. 사실 속도로 봤으면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팔았으면 반토막 날 일이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살아있고 속도도 살아있다. 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꺾였고 속도는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꺾였고 속도도 꺾였다, 좋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추세 꺾이고 속도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중립이다 볼 수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 꺾이고 속도도 안 좋으니까 좋지 않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꺾이고 속도도 안 좋으니까 좋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올라가는데 속도도 올라가니까 뭐 개중 나은 것 같긴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올라가고 속도 올라가니까 뭐 개중은 낮겠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종목을 이제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은 오늘 빠질 수도 있을 확률이 있어서 여기가 되게 중요할 자리일 것 같은데, 여기를 깨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깨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깨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사실. 그래서 천장에서 이제 빌빌 기능이 좋지는 않은 모양새여서 깰 것 같아서 미국은 좀 빠지고 국내는 한번 되돌림 주고 하는 모습인데, 근데 뭐 사실 미국이 올라간다는 뷰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이건 사실 그냥 전망이니까요. 전망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깨지면 정말 미련 없이 탈출하자. 이거는 뭐 어떤 뷰를 봐도 여기 깨지면 좋지 않은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칼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롱으로 본다고 쳐도 추세랑 속도 다 돌아오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진짜 상승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팔았어도 진작 팔았어야 된다.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